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제는 학문과 예술입니다. 탐구 주제는 오늘의 학문과 예술은 무엇이 문제이기에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는가. 지금 우리는 사회의 각 주요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사회의 각 분야들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의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하려면 사회의 주요 부분인 정치가 제 기능을 해야 되고 경제도 제 기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종교도 제 기능을 해야 되고 학문도 제 기능을 해야 되고 예술도 제 기능을 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그 학문을 이제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면 학문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학문은 문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배우다, 묻고 탐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묻고 탐구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예술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재주나 기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재주나 기술. 그러니까 재주나 기술을 부린다. 그런 뜻인데 무엇을 위해서 재주나 기술을 부리냐라고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표현을 위한 기술, 표현을 위한 재주, 탤런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고 탐구하는가, 무엇을 표현하는가의 문제가 남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묻다 탐구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탐구하는가를 본다면 그거는 어렵지 않게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문의 전당, 우리 대학과 같은 곳이죠. 학문의 전당에 사는 일은 진리 탐구죠. 이거는 뭐 다 공공연하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러면 예술에서는 이제 표현을 위해서 재주나 기술을 부린다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는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 인지 메커니즘을 토대로 제가 추론을 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봤어요. 지금 여러분 조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와 똑같이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도 있고 감성적인 것도 있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러한 이성적인 생각도 있지만 나는 슬프다, 나는 기쁘다 이런 감성적인 것도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 예술이라는 것도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필요가 있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생긴 거다라고 저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언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언어는 상당히 후에 나타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인류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손짓, 발짓,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눈빛 이런 거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지금 나름대로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지만 우리도 그런 수준의
소통을 했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술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제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성적인 그런 지식을. 또 나는 기쁘다. 나는 오늘 밥을 많이 먹었다. 나는 오늘 슬프다. 친구가 떠났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또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인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는 처음부터 모두가 예술가였어요. 그렇죠? 자신의 내면을 다 표현했잖아요. 어쨌든지 언어가 없었을 때는 손과 발과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 표현했겠지. 언어가 생겼을 때는 또 언어로서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부터 예술가였어요. 그리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나 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인간이 함께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면서 살았을 테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삶의 일부였다는 거죠. 나는 기뻐요. 꽃이 아름답네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언어적 표현도 예술적인 것이었고, 곡식을 담을 그릇이 하나 필요해 라는 생각 때문에 토기 그릇을 만든 것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부터 예술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예술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다고 정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언어를 사용했을 때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 언어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창의적인 것이죠. 그 언어가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솟거나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이죠. 그리고 감각적이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각적이면서 창의적인 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에 있어서 그 창의성이 무시되는 그런 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지적했듯이, 예술은 바로 창의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이 아닐 수가 없죠.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예술이 정착이 됐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모두 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가로서 살았을 텐데, 그러나 그런 상태로 예술이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인간이 변화하게 되었죠. 인간이 변하게 되어서 내면 집착, 외면 집착, 즉 현상 집착이 생긴 다음에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다 느꼈지만, 그리고 그것을 말로서 표현했지만, 이제는 집착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마음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고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술의 정의가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이 예술의 정의에 들어가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생각에는 이성적인 생각도 있고 감성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지내왔죠. 말로써 표현해왔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 중에서 유독 감정에만 집착해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그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 정의에도 미가 들어가고 정의에도 감정이 들어가서 지금의 예술은 그런 것 같아요. 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은 다른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술이 진리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나요? 예술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위해서 해서 예술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예술이 자연 만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왜 생겨나는가의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의 예술은 아름다움 그리고 감정,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정의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집착이 없었을 때의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감정하고 감각, 미, 특히 미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술로서 보기가 좀 힘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도 우리가 필요해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내가 필요해서 그릇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예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예술이었다고 내가 얘기했죠. 지금은 그게 예술이 아니에요. 왜요? 감각적이거나 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창의적인 측면에서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개입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자기 같은 거를 예술로서 요즘에 취급을 하는데 제가 그 도자기를 왜 만드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도자기를 만들든 무엇을 만든지 간에 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미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나는 이것이 아름답지만 너는 이것이 아름다워.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예술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자기는 그것을 빚을 때 아름답게 빚는 거죠. 아름답지 않게 빚는다면 그거는 예술을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도자기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아주 완벽하고 멋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감정이 예술 작품에 표현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미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없다면 요즘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 그 정의는 포기하고 요즘의 그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문과 예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문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왜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는가? 인간은 왜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감정을 표현하는가? 저는 인간이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는 것은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같은 거죠.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그 욕구 때문에 진리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는가? 이거는 이제 느낌이겠죠. 느끼기 위해서. 감정은 느끼지 않으면 감정일 수가 없죠. 그리고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감정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 학문은 알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그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는가 생각해 봤고, 예술은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예술인데 무엇으로 감정을 표현하는가 봤더니 이거는 이제 인간 내면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있어야 돼요.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학문하는데 감성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안 돼요. 반대로 예술할 때는 감성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왜?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느낌을 다루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표현했을 때 감정이 전달이 되어서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줘야죠. 느낌을 줘야죠. 그래서 학문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는 활동이고 예술은 감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학문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이라든가 학술 서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품이 되겠죠.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미술작품이라든가 음악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결과로서 나타나겠죠. 우리는 이제 학문과 예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좀 아까 1조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영역이 좀 불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문 안에 예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하죠, 여러분한테. 제가 원리를 설명할 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정의한 그 예술에 비한다면 예술의 정의에 기초한다면 예술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학문적인 걸 하면서도 예술적인 재능을 끌어들여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언어로서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면 더 멋있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영재냐, 재능이냐, 탤런트냐, 기프트냐 이런 그 논쟁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 논쟁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영재 영역이라고 하면 국어, 수학, 과학을 잘하면 영재라고 했고요. 음악, 미술, 체육을 잘하면 예체능이라고 해서 여기는 탤런트라는 말을 썼어요. 물론 이 논쟁은 대단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호워드 가드너라고 다중지능을 이야기한 미국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이 다 영재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학문과 예술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체육을 잘한다고, 미술을 잘한다고 학문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수학을 잘한다고 예술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영재와 재능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재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영재는 학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역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학문은 두 개의 영역뿐이 없어요. 학문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보여도 단 두 개의 영역뿐이 없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이 과학은 관찰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영역이죠. 또 다른 영역은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추론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과학은 눈으로 직접
진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철학은 직접 눈으로 진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과학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주로 형이상학적인 데 많이 이용되죠. 신이 있는가? 신은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근원이 있는가? 근원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죠. 그 영역은 철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과학과 철학, 두 가지 인문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문학에는 인문과학이 있을 수 있고 인문철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과학이 있을 수 있고 종교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학도 사회과학이 있을 수 있고 사회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리 탐구가 과학과 철학 이 두 가지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과학으로 해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이어도 있다면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추론 능력이에요. 예술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인간의 오감각을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창조하는 그런 활동이죠. 영역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시각예술, 청각예술, 미각예술, 후각예술, 촉각예술이에요. 더 세분화한다면 시, 소설, 영화, 음악, 미술, 조각, 도예 끝없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예술 아니면 청각예술, 미각예술, 후각예술, 촉각예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또 이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 예술은 후각예술이자 촉각예술이자 미각예술이자 시각예술이에요. 청각은 해당이 안 되겠죠. 음식은 시각적일 수 있고 미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촉각적인 그런 것들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화를 들어볼까요? 영화는 시각예술이기도 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각예술, 소리도 나오잖아요. 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미각, 후각, 촉각은 없어요. 영화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외에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도 그 영화관에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발전하면 더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냄새니까 후각 이렇게 통합적인 예술 형태로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들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 그림 4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의, 예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에 합당한지 이 유명한 예술가들 엄청나게 비싼 예술 작품들을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감정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아름답게 진짜 그런 것처럼 내가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공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됐을 때 나는 그 예술 작품에 매료되죠. 음악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아름다움이 나는 이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 내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줬어. 공감이 너무 돼. 그런 작품일수록 예술성이 뛰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학문과 예술이 어떤가 현실에 대한 얘기를 평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학문의 현실을 보면 학문은 부분적이고 세분화된 방향으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급속하게
학문이 발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이 너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또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술은 어떨까요? 부분적이고 세분화된 방향으로 역시 무분별하고 과도하고 급속하게 발달이 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죠. 예술은 감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적인 사고 활동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지금의 사회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아주 고도화된 사회죠. 지식이 고도화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학문이고 무엇을 위한 예술인가 그 방향성을 모른 채 계속 가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분별하고 과도하다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학문이든 예술이든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위한 학문인지 무엇을 위한 예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구 가는 거예요.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점이 저는 문제라고 봤고 이것은 이미 그 원인론은 다 얘기가 됐어요. 현상 집착이죠. 아름답다는 걸 내가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에 집착해서 어떤 작품을 할 때 아름다움이 구현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두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봤다고 하죠. 나도 봤고 옆 친구도 봤어요. 아름답다. 둘이 감탄했죠. 그런데 한 친구는 그것으로 끝났고 한 친구는 집에 가서 그 아름다운 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내면에서 아름답게 느꼈던 그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꽃을 그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훌륭하고 감탄스러워서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필요하지만 집착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일도 아니고요. 꽃이 있어요. 아름답구나. 그러면 됐죠. 그리고 지나가야죠. 나무를 봤어요. 아름답구나. 그러면 됐죠. 넘어가야죠. 어떤 사람은 꽃 보고 그것에 붙들려서 평생 꽃만 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에 또 붙들려서 평생 나무만 그리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완벽하게 미를 나무에서 구현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 이런 식이라는 거죠. 현상 집착은 바로 이제 자폐 때문에 생긴다고 우리가 얘기했고, 자폐는 이제 내부인지 공간의 과도한 성장 때문에 생긴다고 전반부에서 인간의 이해 때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상 집착으로 이성과 감성의 현성의 번뇌의 마음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불타올라 공성을 잃고 내면에서 빈 마음, 평온한 마음이 사라졌다. 인간에게는 슬픈 마음도 기쁜 마음도 다 소중한 마음이에요. 문제는 슬픈 마음에 집착하느냐 기쁜 마음에 집착하느냐예요. 기쁜 마음은 좋은 거고 슬픈 마음은 나쁜 거야.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영화를 왜 봅니까? 영화에 보면은 슬픔도 있고 그런데 슬픈 것이 슬픈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면 그 슬픈 마음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봐요? 집착이 있으면은 이성이든 감성이든 그것은 현성이잖아요. 현성의 번뇌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너무 활활 타기 때문에 공성을 상실하게 되어서 그 공성 상실로 인해서 즉 인성 상실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빈 마음, 평온한 마음, 즉 천국과 극락이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예술가들 마음에서
천국과 극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예술은 하면 안 되죠. 예술이 필요해서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천국과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즐거움에 집착해서 아름다움에 집착해서 끊임없이 작품을 만드는 거죠. 결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른 학문과 예술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학문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을 지니고 있는 학문이어야만이 올바른 학문이겠죠.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차원의 학문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을 위해야 되고 인간 자신의 삶을 위해야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학문이 제 아무리 높아도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학문이 신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학문이 진리 자체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진리도 신도 학문도 인간 자신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학문의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삶. 지금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아서 21세기 위기에 이르게 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학문은 올바른 삶이 뭔지를 알려주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진리 탐구가 학문의 목적이지만 무엇을 위한 진리 탐구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진리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얘기 또 나오고요. 그리고 건강을 잃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진리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도 마찬가지죠. 육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정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서 건강한 육체를 잃지 않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회복할 수 있는 진리 탐구를 해야 되고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올바른 삶을 사는데 문명을 창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연 속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문명 창조를 위해서 또 필요한 진리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학문이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올바른 방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학문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학문은 먼저 전체를 봐요. 그래서 전체의 것이 진리를 먼저 탐구해야 되고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학문의 올바른 진리 탐구 방법이에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접근한다. 세밀하게 접근한다. 전체를 보지 못한다. 이게 학문의 문제인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필요한 그 진리 탐구를 한다 하더라도 집착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집착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진리를 탐구한다 하더라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착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 집착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인지공간이 과도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자폐가 되고 현상 집착이 생기고 이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절제가 필요하죠. 학문도 아무리 필요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절제하라. 복잡한 내적 사고를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철학자들 보세요. 철학자들이 과도하게 내적 사고를 하지 않은 철학자가 있었나요? 그래서 빛나는 그 결과를 내서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철학자들이 답을 가져다 주었나요? 21세기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진리를 찾아줬나요? 칸트, 뉴턴, 아인슈타인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학자들이에요. 학문을 연구했던 학자들이죠. 이들은 다 자폐였어요. 조지 오웰, 안데르센,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예술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자폐였어요. 이들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밝혀진 거지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학자 예술가들은 다 자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자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역사를 이끌었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정치적인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에서, 종교 분야에서, 학문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인류의 역사를 주도했던 그 지도층들은 자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방향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혼란 속에서 계속 가야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뒀을까요? 올바른 예술은 마찬가지로 올바른 목적과 방법을 지닌 예술인데 예술 또한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과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올바른 목적은 당연히 올바른 삶을 위한 표현 활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목적을 지닌 올바른 예술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고 물론 올바른 삶을 목적에 두어야 되겠죠. 결과도 올바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정을 중심으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술활동의 예술가들은 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는 정서 표현도 있지만 자신의 그 힐링을 위한 것이었다고도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예술활동을 예술가들이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서적으로 힐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면은 잡념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힐링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올바른 삶을 위한 표현 활동으로 한정 지으려고 했는데 요즘의 상태에서 보면 예술이라는 것이 내면의 건강을 회복하는 기능도 좀 하기 때문에 안 집어넣고 싶었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려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힐링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올바라야 돼요. 집착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꽃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에 집착해서 꽃을 그리면 안 돼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술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또 공통적이지만 내적 사고, 복잡한 내적 사고를 과다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문에서도 내적 사고를 과다하게 하지 말자는 절제를 제가 얘기했지만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과도한 내적 사고를 절제하라. 작품이 좀 허접해도 괜찮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걸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힐링이 되면 그것으로서 만족스러운 거죠. 꼭 미적으로 훌륭한 완벽한 그런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21세기 학문과 예술의 과제가 있다면 뭘까? 일단 학문은
지금 21세기 인류가 존립이 위협당하는 대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학문이 이것을 극복하는 데 기여가 돼야 되겠죠. 그 분야를 가리지 말고 모든 학문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이 무엇이냐, 건강한 내면이 무엇이냐를 진리를 통해서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해야 돼요. 지금 학문의 책무가 이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정치인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고 경제, 종교, 교육 등 하부 구조를 통해서 전 국민이 올바른 삶으로 전환하고 건강한 내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치를 하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21세기 학문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책무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위기 극복, 이것을 못하면 진리탐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술도 여러분들이 지적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모든 그 예술 활동들은 즐거움이나 행복을 그것에 집착해서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행복이나 즐거움은 어떤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행복을 일부러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행복을 쫓아가면 영원히 행복에 이를 수는 없어요. 신기루 같은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덤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즐거움,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그 행복 추구를 위해서, 행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예술 작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정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술 작품을 할 때 돈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너무 감동받고 잘 그렸다고 칭찬받고 그 명예를 위해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인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건강한 내면 회복, 치유의 목적으로 예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시대의 예술의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작용이 없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내면 회복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올바른 삶하고 건강한 내면 회복인데, 건강한 내면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술적으로도 일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따르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종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꼭 예술 작품을 함으로써 치유를 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제가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다음 시간을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학문과 예술은 자폐적이다. 현상 집착적 학문과 예술이다. 부분 집착적 학문과 예술이다. 종교에서 사용하는 선악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악에 집착하여 이루어내는 올바르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학문과 예술이다. 악의 꽃은 화려하다. 화려하지 않는 악의 꽃은 없다. 그리고 악의 꽃은 필요하다. 그러나 악의 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시대, 악의 화려한 꽃이 여기저기에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피어나서 모두가 현혹되고 무한히 그를 쫓고 추구하는 시대이다. 우리는 악의 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악의 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해서 마련한 것이 다음 시간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내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현상 집착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